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재 미술관의 서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총괄 기획하신 현대미술관의 배원정 학예사님을 모시고 이번 전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반갑습니다. 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최초의 서예 단독 기획전이자 2020년도 올해 첫 신규 전시인 미술관의 서가 개막되었는데 이런 서예 단독 기획전을 준비하시는 것을 짐작해 봤을 때 우리 총괄 기획하신 배원정 학예사님의 서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서예 기획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50년 만에 서예가 조명이 되는 데에 대한 어떤 명분과 타당성, 그것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서예가 미술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좀 있었고요. 그랬을 때 미술관에서 서예를 조명하는 것이 응당 이제 서예가 우리 미술의 조명의 원리이고 동아시아 회화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외되고 조명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관람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작품 선에 대한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작가를 선정을 하고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단 저 혼자 개인의 어떤 단독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작품 선정위원회라든지 또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래도 장소의 한계도 있고요. 공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좀 누락이 된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이제 가지실 법한 어떤 서운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건 역시 이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예 관련한 첫 번째 전시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쨌든 첫 번째 서예에 관련한 모색전이고요. 이번 전시가 단초가 돼서 앞으로 좀 향후 더 조명이 돼야 될 분들 또 우리 이제 현대 작가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명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워낙 이 서예계에서 오랫동안 어떤 깊은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 전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글쎄요. 일단 일반 대중들에게 제가 서예 전시에 관련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서예에 관련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이 거리감이 많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라고 한다면 어렵고 더군다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문은 한 글자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서예를 결국엔 서가 글씨인데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과연 이것을 감상하는 것이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감상법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참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또 관람객들에게 서예를 어떻게 한층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이 해설적이거나 설명적이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미술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감상적인 측면에서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에 일단 이미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관람객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문이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자적인 특성상 이 조형성이라는 부분에 좀 착안을 했을 때에 글자를 읽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문자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한문에는 또 이제 장법과 결구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층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런 전시가 시도가 됨으로써 관람객들이 서예는 비단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 재밌긴 한데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감상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상법부터 전달하는 게 우리가 첫 구슬을 깨는, 첫 단추를 깨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갇혀있는 서예가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 말 그대로 정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도 우리 서예의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 방법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앞으로 좀 개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글쎄요. 제가 이제 좀 미흡 하나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서예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읽는 서예에서 보는 서예로 현대 서예가 전이해 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설사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필선이나 어떤 획의 힘에서 분명히 이제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어떤 감상의 묘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저런 식의 접근 방법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은 현대미술이 어느 어떤 특정한 장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과 형식 면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가져가는 것, 또 형식의 중요성, 당연히 중요하고요. 형식 또한. 그리고 그 내용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각계전투를 하고 계신 작가분들이 현대 서예가들 중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일련의 작가군을 모아놓고 어떤 경향을 좀 갈래를 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 한국 현대 서단만의 어떤 특징, 또 성격 분명히 도출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동아시아 서예에 대한 언급도 하셨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할 수 없는 또 한국 서예만의 어떤 가능성, 비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미술관에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서예하시는 분들 중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사실은 이제 한국 근현대 서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프롤로그적인 성격으로 회화하고 서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사실은 그 섹션 안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그동안 서예와 미술의 관계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이라고 하죠. 프랑스 엠브로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일본의 전이서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진짜 우리 서예와 어떤 회화, 조각, 미술의 각 제 분야하고의 관련성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담론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와 타이포그라피도
지금 이미 대표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반 대중들이 캘리그라피에 환호를 하고 굉장히 심취해 있고 또 그것을 보다 서예보다는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의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경계 그리고 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쭙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국립미술관에서 이것을 서예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조명을 하는 데에는 일단은 역사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어떻게 인하고 아웃하는 거는 저 기획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어떤 붓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는 것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는 용어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나오게 돼서 그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서예학과의 그 정식 어떤 대학 4년제 대학에서 정규 제도권 안에서 서예를 하셨던 분들이 포함이 된 분들도 캘리그라피를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것이 아직 평가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벌어진 현실이거든요. 비단 어떤 뭐 한국적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서예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캘리그라피는 일종의 서예의 정말 팝아트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일상성을 담보하고 있고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비되는 글씨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가 점점 모아지든 아니면 혼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을 정말 전통 서예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몽적으로 어떤 지침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먼저 치고 나가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계속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을 깨부시려고 하는 움직임도 저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캘리그라피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부터 저는 다시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로 표현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는 서예를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예가 캘리그라피랑은 구분돼서 지금 쓰게 되는 현실에 지금 우리 한국은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무시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치열하게 한번 정말 토론을 통해서 이 경계와 어떤 각자 나름의 의미 이것을 서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점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 한글 서예의 어떤 새로운 그 무언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게 돼요. 네. 각고의 노력으로 이 전시가 개최되었는데 또 코로나19 사태로 전시 오픈식도 하지도 못하고 문이 닫힌 상태로 온라인 전시로만 저희가 접하게 됐어요. 곧 이제 그 활문을 활짝 열고 이제 관객들이 몰려들 텐데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전시를 보고 아 서예가 이런 것이구나, 서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큰 반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